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 시기 ETF 주목할 때입니다. 증시가 급락은 멈췄지만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일 월가이드에서 좀 현명한 멘탈 전략과 또 구체적인 대응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ETF 얘기네요. 네, 왜냐하면 ETF 얘기를 자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서점에 모임 갔었는데요. 그 베스트셀러 목록에 ETF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지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ETF 투자가 하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불과 2, 3년 전, 뭐 4, 5년 전만 하더라도 ETF를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의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ETF가 무슨 돈이 되냐 하는 얘기를 제가 숱하게 들었는데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미국 주식 막상 하다 보니까 직접 한국 주식 하다 보니 잘 안 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익숙한 주식도 아니고 시간대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ETF 활성화됐고 특히 한국에서 요즘 연금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상장된 미국 관련 ETF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ETF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특히 네. 이제 요즘 변동성이 커져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마 심층적으로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ETF에 특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ETF 중에서도 변동성과 맞물리는 것은 제가 늘 그리고 금리가 하락 시기에는 배당인 관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시장이 많은 분들이 불안감 느낄 때 ETF 중에서 특히 배당에 관련된 것은 지금 사상 최고가 추이를 가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개를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배당주 투자 중에서도 오늘도 장주에 사상 최고가 갔다가 약간 밀려났지만은요. SDY라는 ETF가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것들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종목 범위가 기존의 S&P 500을 벗어나서 한 S&P 500에서 600, 400을 합쳐서 S&P 1500 주식 중에서 물론 골라내겠고요. 배당이 증가한 것이 단순한 배당 수익률보다는요. 배당을 좀 올리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많은 것들에 인기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는데요. 이거는 배당 20년 이상 배당을 늘려놓은 것에 주목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에서 SDY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보유 종목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실만한 것은 리얼티 인컴 정도가 있겠고요. 에브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던 코퍼레이션 이런 건 뭐 사상 최고가 가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뽑아놓은 것들이 SDY ETF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20년이 아니라 조금 더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놓은 것은 배당 귀족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NOBL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가 주의를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5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좀 오래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놓은 것들에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부터는 이제 기술주나 이런 것들, 빅테크들이 포함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도 10년 이상 됐고요. 애플도 벌써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VI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배당 성장주로 가장 자주 말씀드린 것이 바로 VIG가 되겠고요. 이거 역시 사상 최고가 추이를 계속하고 있겠고요. 10년도 좀 길다. 왜냐하면 애플 말고도 배당 IT 주식 중에서도 배당을 늘려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5년 이상만 되더라도 풍족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DGRO라는 ETF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중점적으로 배당을 인상한 연수를 따지는 것이 되겠는데요. 하나 특이한 것은 퀄리티, 그 퀄리티 지표가 이제 특히 변동성 시기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퀄리티 지표에다가 최소한의 배당 인상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건 자기네들을 개발한 그 툴을 갖고 배당을 인상할 가능성, 앞으로 3년 동안 배당 인상할 가능성에 집중해서 좀 가중치를 주고 개발한 ETF가 DGRW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에브비도 들어가고요. DGRW도 좀 상당히 핫한, 최근 한 1, 2년 새 상당히 핫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ETF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여러분을 찾아보시려는 분들은 이런 좀 다양한 배당 ETF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거. 다만 대부분이 서울 다우지수 배당 ETF에 추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슈드, SCH들이 추종하는 ETF들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시면 우리나라 제가 봐도 거의 비슷한 거가 7, 8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 주식 하다 보면 막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미국 주식 관심 커진 거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아주 뭐 돋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시차도 안 맞고 종목도 생소하니 이제 ETF 관심 급증인데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또 시대 흐름이고요. 자, 오늘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월가이드에서는 어떤 이슈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NBC입니다. JP모건 9월 탑픽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좀 수익은 좋지 않은 이제 9월 시장이 접어들고, 이제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이제 9월 증시에 대한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목들은 좀 어떤 식으로 내놓고 있나요? 네, 그 토픽 선정하는 기준들이 각 증권사나 뭐 IB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순수 리서치 기관, 뭐 언론사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JP모건에서는 한 서너 가지의 기준을 갖고 항상 탑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냐, 뭐 항상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어느 정도 주느냐,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건 좀 관심을 갖고 있겠고요. 그 밸류에이션은 거는 이익 대비, 매출 대비, 뭐 에비타 대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고 낮음을 따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매도 비중이 너무 많냐 적냐 이런 것도 따지는데 이런 것들 한 4-5가지의 기준을 갖고 뽑아놓은 JP모건의 9월의 탑픽 리스트가 공개됐는데요. 신규 주식으로 올라간 거, 이번에 탑픽이 아니다가 탑픽이 들어간 거가 어도비랑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도비는 뭐 잘 아시는 바로 그 어도비가 되겠고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라스베가스 호텔을 갖고 있는 소위 도박 호텔라고 갬블링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카지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제외된 기업은요, 테이퍼스트리가 빠졌습니다. 테이퍼스트리는 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품 중에 하나 라인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진 브랜드는 뭐 핸드백이나 이런 거, 코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테이퍼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졌고요. 윌리조티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간 반면에 윌리조티도 역시 카지노 기업인데 이건 이번에 빠졌습니다. 포함해서 이번에 탑픽으로 들어온 리스트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겠고요. 여기도 보면 어도비가 이제 들어가 있겠고, 에버크랜베, 피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 차트 간단히 보면 에버크랜베, 피치요.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어도비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라릴리 최근에 가장 핫한 것들. 그리고 오늘은 약간 쉬었지만 최근 1년 동안만 하더라도 지금 5년 동안에 700%, 올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70% 가까이 급등한 주식입니다. 일라릴리가 있겠고요. 맥도날드가 최근에 약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항공주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정 그 기준이 전략센터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이제 보나 살펴보고 그에 맞는 종목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JP모건에서 제시하는 이제 9월의 탑픽 종목 알아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유틸리티 반격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상승률 최고 sek터는 IT가 아닌 유틸리티다라고 보여줍니다.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이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연초 대비입니다. 연초 대비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네, 많은 분들은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 IT가 제일 많이 올라갔겠거니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7월 초까지 딱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7월 초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7월 12일 이후에요. 그래서 빅테크가 약간 쉬는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다음부터 약간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IT가요, 29% 정도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한 22, 3%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좀 상대적으로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8월 한 달만 보면 필수 소비재가 제일 많은 섹터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올 연초 대비입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 최고 섹터는 많은 분들이 관심조차 안 가는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틸리티 섹터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틸리티 섹터건 11개, 여러분 표시에 보이는 그 11개 섹터는 특정 거래소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긱스라고 해서요. 글로벌에서 따지는 산업 분류 체계에 따지는 건 딱 11개의 대표적인 섹터가 있고 그 이 하위에 또 산업이라는 섹터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요. 유틸리티 섹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면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국전력에 일부 이제 민간 발전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고, 한국전력이라는 주식이 아시다시피 이 방송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이 주식 투자하는 분이 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없지만 미국은 웬만한 주마다, 그리고 아니면 주에서도 뭐 여러 경제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게 결국 전력회사 그리고 가스회사, 우리나라도 가스회사 포함되어 있지만 가스회사 그리고 여기 수도회사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유틸리티고 이게 다 민간이 하는 사업 범위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상당히 안정된 비즈니스만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정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 역시 연초 대비 그래프인데요. 딱 보시면 어렵게 볼 필요 없이 그죠? 오렌지색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색은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제일 위에 급등했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때렸다는 것이 테크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21%,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21%인데요. 테크 주식은요.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IT는. 네. 9%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래에서 찾아야 됩니다. 순서를. 그만큼 등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 선악이 없기 때문에 뭐가라도 상관없지만 변동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유틸리티가 이렇게 다르다. 1990년대 이후에 더 하나 놀라운 성적 통계를 말씀드리면 1990년 이후가 이제 소위 섹터별 ETF가 출시된 이유인데요. 유틸리티와 IT의 수익률은 배당 투자를 재투자를 고려했을 때, 배당 받고 재투자를 고려했을 때 보면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만큼 등락은 분명 IT 업종이 훨씬 있겠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유틸리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유틸리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 이제 필수 소비재가 참 좋았고요. 뭐 코카콜라나 월마트 쪽이죠. 네, 빅테크는 7월 초까지는 상승률이 1위였는데 그 이후에는 유틸리티의 상승률 1위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급등락은 빅테크가 좀 많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거 유틸리티 쪽이다. 좀 담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네. 예. 자, 마지막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밸런스입니다. 사상 최고가 랠리 지속. 오늘 그 G 번호바를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중에서 그러면 이쪽인가요? 네네네, 딱 이쪽 네, G 번호바. 네, 네, 맞습니다. G 번호바라는 거는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4월 달에 이제 스플릿 주식이 이제 기업 분할된 다음에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 제너럴 일렉트릭 있지 않습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CEO의 뭐 자선주도 유행하고 뭐 엄청난 대단한 지위였는데요. 이게 상당히 지금 그동안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 3, 4년 전부터 계속된 기업 분할 구조조정 통해서 이제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으로 분리된 거가 G가 에어로스페이스로 남고 G 번호바가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G 번호바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회사냐면 가스터빈이랑 그리고 풍력 터빈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소위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생산하는 바로 그런 것의 핵심을 소위 제공하는 제작해서 판매하고 유틸리티 비즈니스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전력이에요.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전력의 30%가 바로 G 번호바의 장치로 발전되고 공급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얼마만 대단한 회사인 거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은 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격 198달러인데요. 평균은 204달러 수준인데 오늘 왜 소개해드리냐면 제프리 증권에서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 목표 주가를 지금 261달러까지 제시하고 있겠고요.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풍력이 이런 것이 아직 돈이 안 되지만 이것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얘기하면서 그림만 보시면 네. 그냥 목표 주가를 줄상회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G 번호바도 저희 월가에 대해서 좀 자주 다뤘던 종목인데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업종별 변동성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